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3만원 매수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더리움을 만원씩 사고 있는데, 네, 뭐 24시간 기준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매수하고요. 됐고, 리플 매수. 이게 만원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얼마나 좀 큰 이득을 낼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하루에 커피 마시는 거 조금 아끼고, 그쵸? 솔직히 만원, 하루에 만원도 안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커피 한 잔씩 사 드시고, 뭐 커피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드시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아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좀 위험성이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만원씩 넣는 게 뭐 나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만원이면 한 달이면 그래도 30만원이거든요. 그쵸? 그 돈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어떤 좀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처음에 코인 시장 할 때, 코인 시장 하고 나서 2018년도 하락장을 맞고 나서 저도 그 진짜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직장 동료들 막 이쁜 옷 사 입고, 그리고 막 나가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사 마시고,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뭐 배민 같은 걸로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가서 사 먹고, 이럴 때 솔직히 저는 물론 하나도 그런 걸 즐기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옷 사 입을 때 그 돈 여기다 조금 넣어가지고 사고, 조금 넣어가지고 사고, 그렇게 저도 코인을 계속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이미 2017년도에 했지만 2018년도 하락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 하락 오기 전에 전 한번 매도를 해서 빠졌다가 이제 하락장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2018년도 하락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네, 남들 옷 사 입고 싶어도 조금 참고 이 코인 더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지금 벌써 수익금이, 네, 10배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시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큰 돈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억 단위의 돈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남들 하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조금 참아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드머니가 커진 거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는 뭐 큰 돈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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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만원씩 사고 있는 게 지금 보시기에는 되게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나중 가면 아주 다른 경험을, 신세계를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볼까요? 자, 매수를 이제는 5일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3만원 곱하기 5 해서 15만원어치가 사져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3.5% 정도, 네, 수익을 보고 있네요. 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로 코인 시장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 이더 리플 대표적인 세계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투자한 지가 일수로 따지면 7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3%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횡보하고 있다,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콘텐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구글 검색에서 미국 지역에서 암호화폐 검색량이 엄청나게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잃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뉴스를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니까 결국엔 하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버블을 타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오면은 이미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겠구나 하고. 그러면서 관심이 계속 잃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에 참여하던 사람들까지 빠져나가니까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심을 잃고 있으니까 돈이 더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하나둘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저점에 다다랐을 때부터 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라는 거. 그거는 불문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의 상승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관심을 잃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콜옵션이라든지 불스프레드 같은 이 선물 관련된 이제 이런 그 단어들이 여전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전무이사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트렌드의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죠. 싱가포르는 혁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혁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죠. 싱가포르는 이러한 추세의 발전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 보여드립니다. 싱가포르이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의 호의적인 나라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국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이제 그런 규제들이 좀 심한 나라에서는 아예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오히려 더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싱가포르이 나중에는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결제회사 NCR 650개 은행 및 신용조합에 비트코인 구매 채널을 개설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NCR이라는 회사랑 650개의 그 상업은행이나 은행들이죠. 여기에 비트코인 구매 채널을 개설했어요. 두 개가 이제 연합을 한 거죠. 연합을. 볼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아지느냐. 650개의 미국 은행이 곧 약 2,400만 명의 고객에게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해외는요, 생각보다 이 은행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계좌를 개설해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이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구나 다 은행 계좌를 트고 누구나 다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 신용카드와 계좌를 보편적으로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0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융권에서 이런 제휴를 맺어서 비트코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이 망하지 않을 궤도권으로 이미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할 거라고 자꾸 겁을 내고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내고 투자하실 만한 시장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소식이네요. 싱가포르,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소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암호화폐 ETP 승인 판단 후에 피드백을 모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서 그 암호화폐인 상장거래 금융상품 ETP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의 피드백을 요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ETP에는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 있냐면 ETF, 그 ETN, ETC 뭐 이런 이제 상품들이 이제 다 총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ETP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호주의 암호화폐 ETP는 현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ETP의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호주 증권거래소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뒤에 보면 이번 자문서에서 현재 ETP에 가장 적합한 종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방송에서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거, 찹코인 하지 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계속해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렇죠? 이렇다라는 거 전달 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JP모건 전략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고갈됐다. 악재 뉴스죠. 안 좋은 뉴스입니다. 보면 그래서 5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말라붙었다. 눈여겨볼 점은 5월 조정 전인 4월부터 기관의 관심이 주춤했다. 비트코인 상품에서 물리적 금 ETF로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참 이상해요. 어떤 뉴스에서는 뭐 어느 기관이 어느 기업이 뭐 암호화폐를 굉장히 뭐 매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기업체까지 발행해가지고 뭐 매수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뉴스가 있는데 얘는 오히려 관심이 말라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잘 보세요. 보이시죠? JP모건 분석가 하락장의 끝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주목하라. 하락장의 끝을 알 수 있는 지표. 향후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이 또 다른 암호화폐의 겨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기관이 관심을 계속 갖으니까 계속 더 상승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JP모건 분석가래요. 이 앞에 뉴스 누구예요? JP모건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 같은 애들이거든요. 같은 회사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 장난질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분석가들마다 애널리스트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사실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네임택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도미넌스는 48%까지 지금 올라 있지만 아직 50%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50%를 넘어서는 것이 건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시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도미넌스가 55% 그 남짓까지는 올라줘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저랑 그 의견이 동일하죠. 네. 그래서 도미넌스라는 걸 굉장히 잘 봐야 된다. 투자자들은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자, 캐나다 전기자동차에서 드디어 이 데이막이라는 이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해요. 도지코인이랑.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채굴에 들어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GPU와 통합돼서 주차 시에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또한 채굴자로부터 수익을 모으고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 네뷸라 지갑을 함께 제공한다 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채굴이 되겠죠? 내가 차를 주차해 놓을 때마다 채굴이 되고, 그 채굴된 코인으로 어떻게 돼요? 주차비를 정산하고, 뭐 주유비를 내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면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암호화폐를 채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는 완충시켜 줄 수 있겠죠. 혁신적인 자동차.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까지 되는 자동차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코인이. 이제 볼까요? 글래스노드 지난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가 34.5억 달러의 역대 최대 순손실이 발생했다 라고 해요. 보실까요? 자, 글래스노드 전문가팀이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화 가치로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자본금 손실이 났대요. 근데 누구한테 났어요? 단기 보유자한테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3조 9천억 원. 안타깝습니다. 단기 보유자. 손절치고 나간 거죠. 개미들입니다. 이거 다 개미들 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개미 털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제가 항상 바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밑에 빨간 거 볼까요? 글래스노드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이익을 보고 있다. 그쵸? 이래서 단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에 이렇게 막 어떻게 마이너스 60%야 70%야 이렇게 할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시황 잠깐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하락도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마 지겨우실 겁니다. 얘는 맨날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래. 맨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 차트가 이런데. 그쵸? 그렇다라는 거고, 김치 프리미엄은 3%대까지 올라갔네요. 거의 1%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67%, 숏 포지션 32%입니다. 롱 포지션 좀 수치가 낮아지기를 좀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59%입니다. 예, 48%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상승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지금 오늘 코인 장세가 전부 다 빨간색인 걸로 봐서는 지금 장세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다 찍어서 전달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찍어서 뉴스를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본인이 이제 이 시장을 망하지 않고 투자할 만한 시장이구나를 점점 깨우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뿌듯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함께 돈 벌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